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당헌 제96조 제5항에 의거하여 비상대책위원 임명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환 비대위원께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께 간곡한 사의를 표명해 왔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한 또 최고위의 기능 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오늘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김효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도 오늘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조금 전에 영상으로 잠시 보셨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첫 발을 내디딘 정진석 비대위의 앞날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오늘 또 한 번 비대위를 둘러싼 법원의 가처분 신문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4차 가처분 신청 신문 기일은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서 28일로 연기되면서 오늘은 특히 이 3차 가처분 신청 내용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1차 가처분 신문에 이어서 오늘 신문에도 직접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이준석 전 대표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가처분 심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소명하실 생각이세요? 아무래도 이번에 당원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 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영화 언급하시면서 비대위 뒤에 배우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정치적인 사안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오늘 결과 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오늘 모르겠습니다. 오늘 심리에 임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이준석 전 대표는 1차 가처분 심리 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되받아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가처분 신문의 핵심 쟁점, 바로 지난 5일이었죠. 전국위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의 정당성 문제가 이 핵심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2차 비대위의 출범 근거가 정당하냐 아니냐의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1차 가처분 신청 때 법원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임명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1차 비대위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럼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당헌을 고쳐서 출범한 비대위는 그러면 정당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지난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했던 거, 그거의 발단은 국민의힘이 이제 비대위를 구성을 했는데 네, 비상 상황에 맞는 비대위냐? 그렇죠.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의힘 당원 96조인데 그 비상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언급되어 있는 그 조항이죠. 근데 이것이 여태까지는 조금 애매모호했어요, 사실. 네. 당 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될 경우, 그래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될 경우라는 게 조금 애매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당헌을 개정을 해가지고 선출직 5명 중에 4명 이상이 거리되거나 그만뒀을 경우에는 비상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못을 박은 거죠. 네. 여태까지 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었던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구체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번 법원의 판결에 최대한 부응을 해서 네. 당헌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런 개정된 당헌 이 절차와 내용이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것도 무효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근데 근데 사실은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헌을 바꿀 수 있는 자유는 얼마든지 있는 거죠. 네.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이제 법원의 판결에서 비상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매모호했던 점을 이제
당 입장에서는 보완했다. 음.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신 있다.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모호했던 당원의 이 표현을 더 구체화시켜서 이 비상 상황임을 명확하게 지금 규정을 한 것이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요. 참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앞서 나간다는 것이 참 이렇게 바람직한지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번에 그러면 왜 최고위원회가 없어지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당원 당규에 명시하는 그런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 거죠. 근데 아까 화면 보니까 이준석 대표 상당히 오늘 좀 밝은 것 같습니다. 네. 외모도 상당히 신경을 썼고요. 네. 상당히 오늘 뭐 신문에 좀 자신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글쎄요. 어쨌든 지금 오늘 이 심리돼야 되는 것이 사실은 4차까지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까지 같이 신문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지금 4차 가처분 내용이 지금 빠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이제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한 문제를 할 텐데 그럼 과연 법원이 이거를 그러면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한 그 당 내부의 내용과 절차로만 봐서 이준석 대표와 무관하게 이렇게 심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소급 적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전에 비대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 비대위의 정당성을 위해서 소급을 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했다. 이거는 명확하게 불법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신문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표출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 뭐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한데 법조계 인사들조차도 이번 이 가처분 이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자, 1차 가처분 결과가 나온 후부터 양측은 이렇게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법원에서는 비대위는 무효고 최고위 체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라는 사실상의 이제 판단을 내린 것인데 그걸 그냥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법원이 우려했던 소위 말해서 비상 상황에 대한 또 최고위의 기능 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관련 신문. 이건 지금 28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으로 만약에 가처분이 또다시 인용이 된다면 그러면 이 비대위 자체를 또 부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28일 신문은 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연관성은 있죠. 당연히 지금 만약에 법원이 이 새롭게 만들어진 당원에 따라서 지금 이제 비대위를 구성할 수 없다. 네. 이번에 바뀐 당원도 제대로 된 당원이 아니다. 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당원에 기반을 한 비대위, 새로운 비대위 위원장, 비대위원들은 이제 또 이제 자격이 없어지는 그렇죠.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말대로 지금 법원이 사실은 지나치게 정당에 개입을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당 내에서의 결정은 모든 게 완벽하게 민주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략공천이라든지 아니면 당 내에서 결정되는 당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민주적이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공천 민주적입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어도 한 사람을 전략공천하는 거 아닙니까? 지도부의 당론이라는 의견에 따라. 것도 예. 당론이라는 것도 다른 이견이 있을 때도 이것은 우리가 정권 그 획득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당론으로 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의 결정을 이게 법원이 그 내용까지도 들여다보고 이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정당의 존재 가치라 그럴까 존립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여태까지 물론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에서 비대위를 만들어 오는 과정은 굉장히 매끄럽지 못했어요. 네. 그 안에 권력 투쟁도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핵관 이준석 전 대표 아주 국민 밉상이었습니다. 솔직히.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정진석 위원장의 말이 옳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요, 이 3차 가처분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논리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는요. 국민의힘이 가처분 인용, 기각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승부를 보기보다는 각하를 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도 그러니까 판단 자체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좀 가처분에 자신이 없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정말 이번에 인용이 되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비대위가 계속 구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걸로 가게 되면 이게 수습 방안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전진석 비대위원장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정당의 자율성에 관한 문제를 사법부가 관여하느냐? 정치가 사법화돼 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을 약간 압박하는 그런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사자 적격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돼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했는데 당원권 정지는 당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 것이지 당원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논리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용 기각도 전에 각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너무 어설프고요. 그 정치의 사법화의 우려를 하면서 왜 그러면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게 만든 건 누구입니까? 그건 국민의힘 내부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후보를 공천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정치적 결정을 하죠. 다소 비민주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당헌 당규를 해석하고 규정하는 문제는 똑같이 법을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정당의 자율성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의 가처분 신문 결과는 당일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차 가처분 신문 때 9일이나 지나서 법원이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것도 오늘 만약에 나오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또 며칠 더 걸릴 수도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법원이 이제 결정하는 것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